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시총,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Q&A가 좀 밀려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존 메가피가 2020년도 100만 달러 그 예상한 부분과 터키 리라와 차트와 연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그 어떤 목적인 뭐였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 어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돈이 시중에 이제 많이 풀렸을 때, 달러가 뭐 페드가 뭐 MMT 이론을 꺼내 들면서 돈을 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채널 상단부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암호화폐를 모두 다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 암호화폐는 아무리 채널 상단부 우리가 비싼 영역에 왔다고 하더라도 까치밥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제 강아지 영상 보셨죠? 강아지도 다 먹지 않습니다. 남기잖아요. 남기는 것처럼 일정 부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남기신 다음에 만약에 경제 이슈가 경제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까치밥을 조금 더 많이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재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하고요.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 이 위 채널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봤었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일단 비트코인 위치는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 이 위치에서 채널 4분의 1을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요 지금 앞으로 큰 하락보다는 이 채널 4분의 1에서 다음 채널 중반까지 목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중간중간 물론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고, 그 저항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올라오고 있는 이 2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에 닿을 때까지 비트코인은 이 지금 채널 4분의 1 지점을 넘어간 이 위치에서 이렇게 좀 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간은 보시면 이제 6월 4일입니다. 6월 4일에 이 4분의 1 채널 추세선과 지금 이 22평선이 딱 맞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지 그때 그걸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를 보면 이제 지금 일단 잠깐만요. 이게 뭔가 왜곡이 된 것 같아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바꿨다가, 예, 지금 이렇게 봉이, 이게 지금 트레이딩 뷰가 가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게 원래 없는 건데 이렇게 왜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왜곡이 안 잡혀서 일단 이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위치는 시총 차트요. 4분의 1 지점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닿지 않았고, 지금 이제 2650억 달러예요. 그리고 4분의 1 지점은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3230억 달러입니다. 3230억 달러.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4분의 1 지점은 자연스럽게 통과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기보다는 4분의 1 지점을 그냥 통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총 차트를 보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4분의 1 지점을 넘어갔고, 시총 차트는 아직 4분의 1 지점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총 차트를 딱 놓고 보면 알트코인들이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충분히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차트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잠시만요. 도미넌스 차트가, 잠깐만요. 이게 주봉으로 고쳐볼게요. 네. 지금 도미넌스 차트도 이게 지금 약간 아랫꼬리 윗꼬리가 길게씩 나오면서 어제 이제 와사비님이 차트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로그를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미넌스라는 건 결국에 이제 시총 전체 대비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 비중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Y축이 범위가 1에서부터 0, 그러니까 0에서부터 뭐 0까지 되진 않겠죠. 그래서 1에서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로그를 적용 안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어제 알트코인들이 그 BSV를 어떻게 보면 선두로 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채널 보시면요, 일봉에서 이렇게 제가 채널을 아래 꼬리를 뺀 부분을 채널을 그렸습니다. 채널을 그렸고, 예, 이렇게 이제 채널을 그렸고, 이 채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일단 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올라왔었는데, 제가 채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채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52일 이평선, 지금 52일 이평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2평선 맞고 일단은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이 52평선도 이제 저는 깨고 내려갈 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려왔던 폭만큼 빠져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던 폭만큼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요, 이 자리에서, 예,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일단은 54.5까지는 쭉 내려올 거라고 봐요. 54.5까지 내려올 것이고, 54.5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 지지 라인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52.6입니다. 52.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을 언제 뭐 교체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잘 안 선다. 그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고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시총 차트 채널 중심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이 알트코인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먼저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시장 대비해서 먼저 시장에서 BTC 마켓 고점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총 차트는 지금 4분의 1점을 막 통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일정 알트코인들은 이미 BTC 마켓에서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제가 다 판단해 드릴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BTC 마켓 차트를 열어보시고, 만약에 지난 고점 대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BTC 마켓 고점에 와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총 차트가 지금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정 부분,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중반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분할로 그때부터 저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홀딩 물량은 남겨놓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만약에 BTC 마켓 고점을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올 겁니다. 그 종목이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거와 더불어서 만약에 올라갑니다. 시총 차트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정리해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아직 비트코인 BTC 마켓에서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시총 차트가 채널 상단부에 왔고요. 채널 상단부가 아니라 그 채널 중심, 죄송합니다. 채널 중심선까지 왔고, 거기에 더해서 도미넌스 차트도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고점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량을 좀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홀딩 물량을 좀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도미넌스 차트가 하단부, 시총 차트도 채널의 중심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 비중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 겁니다. 최소화시켜서 되도록이면 비트코인과 현금으로 바꿔 놔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일존님이 써주셨어요. 예, 그냥 일존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맨님이라고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영상 중에 일본 지진과 달러 엔화의 관계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 후쿠시마 대지진은 2011년에 있었는데 영상에서 2016년 지진을 찾아서 이제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어서 정정 부탁드립니다. 얘기해 주셨고, 보시면 일단 제가 이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아요. 뭐냐면
이 9.1 그 진도의 지진은 도우코 대지진으로 해서 2011년도에 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2016년도에도 여기 후쿠시마 지진이 있었고 이 지진은 7.4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95년도 어디죠? 95년도 이제 고베 대지진 하고, 만약에 지금 얘기해 주신 2011년도 이 도우쿠 대지진 9.1 이걸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2015년도에는 이 위치에 있었고 2016년도요. 그래서 제가 뭐 지진과 크게 관계없이 오히려 채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95년도 그 고베 대지진하고요, 2011년도 그 후쿠시마 대지진하고 그 위치가 둘 다 이 채널의 하단부에 있었습니다. 채널의 하단부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제 미국 달러가 약한 상황이고 엔화가 이제 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달러 강세로 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채널 하단부였던 이유도 있겠지만 이때 공교롭게 지진이 일어나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때 채널 하단부에서 채널 상단부까지 달러 강세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020년도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질문해 주셨던 게 뭐였냐면 2020년도에 만약에 일본에 어떤 지진, 도쿄 대지진으로 일어나서 그런 일루미너티 카드에 나왔던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서 일본 엔화가 이제 강세로 가겠죠. 강세로 가서 먼저 이렇게 내려옵니다. 먼저 내려와요. 먼저 내려오고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온 이후에 채널 하단부 뭐 60달러당 뭐 60위안대까지 60엔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때처럼 다시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뭐 이때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차트, 그리고 지금 또 원화가 이제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지금 1193원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코스피도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제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와 맞물려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남덕후님이 이제 애증의 펀드X가 이제 시총 30위, 지난번에 이제 시총 아마 50인가 60위 정도여서 제가 다음에 시총 30위까지 올라오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시총 30위까지 올라와서 차트 한번 봐달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가 다음에 알트코인들 설명 드릴 때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몇 개 이제 물어보신 게 있어요. 뭐 이오스, 트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펀드X 이렇게 한번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남덕호님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주도아염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희망님, 지금 환율 1200원 돌파 직전이다. 얼마까지 슈팅이 나올지 6월 이후 경제 상황이 불안불안하네요. 아마 마지막 희망님,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때 주식 투자하시다가 주식을 언제 정리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주식은 올라올 때마다 좀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리하시고 암호화폐 굉장히 좀 저점에 잘 들어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이제 불안하다 얘기해 주셨고, 아주 도아님이 IMF 환율 1,800원일 때도 모텔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텔이 망해서 원룸이나 다른 용도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시기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3곳씩 모텔이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1,200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다. 현재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소 2,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요? 3,000원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마법천사님이 IMF 때는 기업이 외환 부족으로 도산을 한 것이고 현재 시점은 개인들이 파산을 하는 것이니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천사님이 굉장히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주도아님은 이제 지금 현재 그 현 상황에서 딱 느끼고 있는 점을 써주셨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 지금 이제 상가들이 그 임대 나와 있는 상가들이 많은데 1층에요. 굉장히 목이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 임대가 나와 있고 그 임대 나와 있는 게 나가지 않는 그런 곳들이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걸 보면서 경제 상황이 진짜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잘 되는 집들은 잘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도아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모텔이 또 안 되는 이유가 요즘 이제 남녀 어떤 그런 갈등들이 많잖아요. 아마 이런 것도 저는 모텔이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법천사님 얘기해 주신 내용 보면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가 예전보다는 많고 대기업들이 그 IMF를 겪었던 대기업들이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외 공장을 짓는다거나 해외 법인들 만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과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 기존 증권사, 은행들 물론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는 그런 증권사라든가 은행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기존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는 증권사와 은행들은 저는 이번에 이 암호화폐 대형 거래소들이 이런 기존 증권사, 은행들이 하는 역할들을 다 하면서 이런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망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기존 은행들 중에 어떤 대형 은행들이 몇 군데만 망해도 그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유럽의 뭐 도이치뱅크 이런 차트를 보면 고스란히 그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예, 지금 블랙나이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나이트님이 지금 어제 그 강아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까치밥도 남기고 강아지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습니다. 그 리트리버 3마리. 그리고 이제 전시아님이 언론에서 선동할 때가 저점이었다. 결국 이제 모두가 한 통속이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약간 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규제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메인 그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내 보이면서 국민들 굉장히 저점이었는데 싸서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기꾼, 사기꾼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치부해서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저는 받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네이버 댓글에도 저는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만약에 국민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어떤 언론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 한통속 같습니다, 진짜. 다음으로 오히려 강아지가 잘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다음으로 김태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이제 지난 영상들을 보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덜 올랐다, 뭐 아니다, 더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기준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김태환님 이야기는. 그래서 이의 경우 최저점에서 보면 알트코인들이 더 올랐지만 최고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비해 한참 덜 오른 거다. 이의 경우는 오늘 영상에서 이제 금운동님 댓글을 보면 리플이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가격 방어를 잘 해줬다라는 것에 제가 이제 동의를 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준에 따라 다 다른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그래서 내가 보는 그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보는 어떤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비교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김태환님이 좋은 또 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뭐 메사리.io에서 온체인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제 보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된 이렇게 자료가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는지 이런 자료들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처음 봐서 저도 이제 한번 이걸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금 김태환님이 올려주신 이 사이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자료들을. 그래서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부터 해서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뭐 역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한번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한번 이제 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그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약간 왜곡이 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죠? 트레이딩뷰 차트를 보면 가끔 이렇게 그 일봉이든 주봉이든 이렇게 왜곡되는 하나의 왜곡되는 꼬리가 달리게 되면 그 왜곡된 그 자료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더라고요. 차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업빛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이 안 되게 되면 와사비님이 이제 능력자시잖아요. 그래서 와사비님이 직접 도미넌스 차트를, 깨끗한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 중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박현채님이 지금 그 이오스 전송이 안 된다 거래소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시명님 같아요. 이시명님이 이제 가스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가스값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탈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오스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오스 그 마이더 월렛에 있던 ERC20 기반의 이오스 토큰은 마이그레이션 되어 이오스 메인넷으로 이오스 코인으로 전환이 되었다. 근데 마이더 월렛상의 이오스 토큰을 eos.io에 키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그 마이더 월렛에 있는 이오스 토큰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메인넷을 거치면서 이걸 내가 개인 지갑에 있던 사람들은 키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 지갑에 있던 분들이 근데 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인 지갑에 보유한 이런 이오스 토큰들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래소에 두신 분들은 거래소에서 자동적으로 이걸 다 진행을 했는데, 거래소에 두지 않고 개인 지갑에 두셨던 분들은 이 절차를 개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주소 관련해서는 마이더 월렛 주소는 이더 기반이므로 한 가지 주소만 존재하지만 현재 거래소의 이오스는 주소 플러스 메모로 사용됩니다. 그 리플이 주소, 데스티네이션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제 메인넷시에 키 등록 후에 받은 이오스 개인 주소는 예, 이런 식으로 12자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또 이제 김영국 님이 지금 이 커뮤니티, 이오스 커뮤니티 가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키 등록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키는 있으시대요. 근데 박현진님이 그래서 거래소 주소 형식이 뜨지 않아서 질문 드렸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한번 그 해당 커뮤니티 가서 답변을, 일단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 패밀리 가족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당 커뮤니티 가서 한번 또 질문해 보시면 또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조성열님이 거래소 이름이 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일단 이 거래소에서 플러스 토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의 코인을 사면 이자를 줄 테니까 이 코인을 사라 라는 그런 거래소 또는 뭐 해당 사이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맡기면 이자를 이게 뭐 대출을 통해, 물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고, 실제로 뭐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테조스 같은 경우는 베이킹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이자를 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실제 그 테조스 재단에서 하는 그런, 아니면 퀀텀이면 퀀텀에서 하는, 네오면 네오에서 주는 그 이자 지급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거래소가 띄고 주는 정도라는 되면 이제 말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트레이딩을 해서 한 달에 10% 준다, 아니면 자신들이 채굴을 해서 한 달에 10%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거에 혹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계속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이런 코인들 거의 대부분이 스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캠이고 폰지 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코코탱님도 강아지 단타족 존보족 엄청 웃겼다고. 예, 강아지한테 배워야 됩니다. 강아지한테. 그리고 다음으로요, 조성열님, 잠깐만요. 조성열님도 써주셨는데, 조성열님 했고요. 다음으로 박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도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세계적 흐름을 알지만 국내 경제 상황 때문에 모르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환율 상승과 코스피 지수 하락,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는데 국내 개민들이 계속 물량을 받게끔 증권 거래소를 인하하며 유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암호화폐, 환율, 코스피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금세 사라지고, 경제M 코너는 부동산 M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온통 부동산 얘기뿐 다른 경제 관련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고, 아까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쌍바닥자리가 이제 1980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이제 2028이에요. 2028이고 거의 다 왔습니다. 왔고 이 정도는 사실 하루에 쭉 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깨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있지만 이 위치가 지금 이제 제가 이때와 이제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걸 깨는 걸 확인하고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정리 안 하신 분들 주식을, 그러면 깨고 확인하는 걸 정리하겠다라는 분들은 깰 때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깰 때 손이 안 나가서 정리 못했다라고 하면 이때 보시면 이렇게 깨지고 나서 올라와서 한번 마지막으로 반등을 줍니다. 털고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줘요. 그러면 이때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마 지금 6월 4일에 지금 비트코인도 6월 4일에 뭔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환율 차트도 그렇고요. 지금 위안화 차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와 맞물려서 6월 4일과 맞물려서 원화도 그와 같은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원달러 차트도요. 그리고 그때 맞춰서 저는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원달러가 1200원을 넘어가는 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코스피는 이 1190포인트, 1183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지금 박폴님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태환님이 또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횡보해도 좋은 위치, 그리고 조정이 온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매도해서 비중 조절, 이 두 가지를 거의 영상마다 반복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댓글 남기신다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저도 이제 입이 아프긴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질문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오르면 싸게 많이 못 사는 게 안 좋고, 내리면 이미 산 게 내려서 안 좋고, 횡보하면 또 지루해서 안 좋고, 조정이 올 것 같아서 팔았는데 안 오면 아까워서 안 좋고, 조정이 오면 이미 사놓은 것들이 내려서 안 좋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과연 바꿔지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김신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을 보면요,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동감이 된다. 충분히 김태환님 의견에 동감이 된다. 저도 이제 동감이 됩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 매매하시려고 하면 좀 약간 맞지 않는다. 가격은 세력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오릅니다. 단타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큰 이익을 보려고 하면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우리 해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 리플 2017년도 7에서 8개월 정도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주위에서도 리플 부정적 의견을 내어서 약간의 이익만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3일 후부터 리플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제가 매매했던 금액이 135원에 사서 150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수익은 내긴 낸 건데 150원부터 2017년도 7개월, 8개월을 들고 계시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진짜 크게 리플 올라가는 걸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경우 개인 투자자가 많게 세력들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김태환님하고 김신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태환님, 물론 저도 이제 공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어떤 사람 마음이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많이 팔걸, 이런 생각 하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모든 상황은 똑같고, 우리가 어떤 한 상황을 바라보는, 아까 이제 김태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관점이 다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다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누구는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긍정의 편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어떤 이 경계감을 가져야 될 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떤 같은 상황에서 긍정의 마음을 갖고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게 스트레스다. 만약에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게 매번 스트레스라고 하면 시장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좀 더 이제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 왜냐면 싫으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상 부정적이기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빠지면 내가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올라가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올라가서 수익이 늘어나서 좋고, 그리고 횡보하면 내가 스테이킹을 걸었거나 아니면 뭐 테조스, 베이킹을 한 그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와서 좋거나, 아니면 만약에 교체 매매를 한다거나 뭐 재정거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서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좋게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이런 마음을 유지하게 되면 이 시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시장에 참여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물론 이제 김태환님 마음도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항상 일정 부분 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예, 다음으로 다시 박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의 매도 시점이 시총 차트 중반 도달 시에, 그리고 비트코인 마켓 알트코인 지난 고점은 마찬가지로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뭐 리플이라고 하면 이제 2만 사토시로 보면 될 건지요 물어보셨고요. 이겁니다. 만약에 시총 차트가 중반에 도달하지,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플로 예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시총 차트는 중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는데 리플 차트가 이게 리플 차트라고 할게요. 그냥 리플 차트가 여기 2만 사토시라고 하면요, 2만 사토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 차트는 여기 지금 채널 4분의 1 지점 약간 도달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리플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총 차트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분할로 이제 그때부터 매도를 해야 된다. 적어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충남 슈마님이 강아지에게 큰 가르침 얻고 갑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지금 그 충남 슈마님 했고요. 다음으로 김종규님이 이오스 송금에는 출금 지갑에서 이제 입금 지갑, 이오스 주소와 메모를 2가지 입력해야 된다.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김종규님도 이제 같은 내용을 써주셔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송님이 이오스가 메인넷 후로는 마이더 월렛에 있는 이오스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메인넷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로 이제 보내기 전에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쉬운 김판이님이 환전하러 이제 은행에 가니까 외환 상품인가 중에 예를 들어 2배 오르면 환율로 4배 수익이 되는 상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영상에서 이제 맨날 듣던 게 레버리지인가 해서 이거 레버리지 상품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물론 레버리지 그 환율로 달러가 2배 올랐을 때 4배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외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이용하셔도 되는데 결국에 또 하락할 때는 2배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 있다, 레버리지 내가 들고,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쉬운 김판이님 봤고요. 다음으로 예. 이한 H님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불장 고점에 들어가서 적금 대출 모아둔 돈 다 해서 정말 많은 손해를 보고 생전 처음 단타도 하면서 많이 잃었습니다. 저희 시정도 모아둔 돈과 대출 받아서 마이너스 80%까지 손해를 봤고요. 저희 형은 원금 대비 이제 마이너스 50%, 저는 마이너스 30%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채널 중반까지 오면서 시총 차트가요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일단 적어도 대출받은 금액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정도 되면 이제 한 차례 저는 현금화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 카톡방, 카페 등 기웃거리면서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나 투기를 한 게 제가 자초한 일이라 생각한다 얘기해 주셨고,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 매수하고 추매 각인다 하고 돈을 더 아낀다. 내가 핀 담배 한 값을 투자하면 몇 년 후에 이제 5만원인데 하고 생각하니 과소비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군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돈을 안 쓰시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왜냐면 이제 쓸데없는 돈, 물론 이제 필요한 돈은 당연히 써야죠. 필요한 돈은 쓰고 하는데, 물론 이제 필요한 돈까지 막 너무 아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한 돈들 쓰시고, 쓰면서 내가 만약에 담배 값이라든가 술 같은 거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거 이제 아껴서 하면 건강도 챙기시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Q&A를 통해서 다른 분들께서 경험하고 분석하신 댓글들, 그리고 많은 자료와 정보를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설명해줘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밀 여러분들한테 해주셨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은지님이 환율이 걱정이네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위안화나 유로보다도 원화가 먼저 반응을 하는데 위기에 처한 위안화보다 유로화보다 원화가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원화도 1200원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위안화도 그 7 위안에 이제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거의 마지노선에 지금 전 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게 이제 거의 6월 4일에 저는 방향성이 분명히 보일 거라고 봅니다. 6월 4일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달러 대 위안화 차트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21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 각도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그래서 6월 6일 전에 이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을 찍고 반등이 나와서 만약에 7 위안을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주식시장도 폭락이 나오고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도 저는 그때는 1200원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위안화와 원화 차트는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위안화 원화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건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는데 현재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죠.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원화가 위안화보다 약세로 간 겁니다. 위안화보다 약세로 갔고,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 라인, 이 채널,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위안이 188원, 1위안이 188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원화 대비 오히려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아직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뚫고 나가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작년 12월부터 위안화 대비해서는 원화가 약세로 갔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크르릉님이 차트 설정 어떻게 했냐, 그래서 차트 설정했는데 안 나온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XRP 달러 차트는 그 폴로닉스, 그러니까 거래소별로 다 다릅니다. 거래소별로 제공하는 데이터 값이 다르기 때문에 폴로닉스 보시면 예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하나씩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으로 이제 미스터 손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잠시만요. 저도 하락장 겪은 코린입니다. 17년 상승장의 에이다, 스텔라루멘, 스테이터스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좀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승장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날아간 코인들 현 시점에 재매수하니 정말 얼마 안 하더라고요. 여유자금 부족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락장에서 약간 모은 코인 중에 일부는 수익이 난 것도 있지만, 정말 희한한 건 예전 주식했을 때부터 지금 코인까지 제가 팔면 오르더라고요. 나름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하다는 걸 아주 많이 느낍니다. 욕심은 끝이 없죠. 지금 시점에 맞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시면 오히려 매매가 더 잘 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 빚내서 1년만 투자해도 수익이 크다는 거 알면서도 혹시 모를 리스크를 감당하긴 또 싫고, 맞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또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샀는데 여기서 다시 제가 조정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비트코인 30% 조정은 상승장에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30% 조정 받을 때 내가 괜히 대출 받아서 또 사서 무리해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제 올라오면 대출 받은 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거부왕님이 대전 탐방동에 근무 중이신데 한번 나중에 지나가는 길에 저 이제 커피놀이 자주 갑니다. 그래서 혹시 커피놀이 가시면 저를 점심때는 보실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오스 블로그 팩트체크 첫 번째, 중국 산하 미신용 와이스 레이팅스 국내 코인데스크 코인 등급평가 11개월 연속 이오스가 S등급 1위를 받았다. 그리고 투자기관 디지털 갤럭시, 노브그라츠, 그리고 페이팔 창시자 피터틸, 비트메인 우지한 등등 무시무시한 놈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사 블록원 재매입 긍정적 가격 신호고, 네 번째, 블록원 이오스 생체인식 원래 지갑 발표 예정이래요. 6월 2일. 이거는 뭐 퍼스성이라
퍼드성이라 말하기 싫다 얘기해 주셨는데, 5번째 이오스 국내 BP 재도전 5군데 있고 당선이 유력될 것이다. 6번째 기타 매년 적정 물량이 소각 예정이다. 블록체인 활성도, 뎁, 거래량, 이용자 이오스가 압도적 1위고 번외로 슈퍼 이오스, 슈퍼트론, 월드에다 100% 사기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 지금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뭐 아까 뭐 플러스 토큰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고 거의 대부분 사기예요. 그래서 뭐 월 한 7% 이상의 어떤 이자를 주는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 보유 코인에 너무 디테일 깊이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머리가 아플 수 있고 적당히 해라. 정보를 습득하면 할수록 머리가 쪼개집니다. 상용화 킬러앱 아직 어떠한 코인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진짜 이거 킬러앱이다. 대중들이 이 암호화폐 투자한 투자자들이 관심 보이는 그런 뎁들이 아니라 대중들까지 이거는 너무 좋아서 유저들이 확보가 되는 그런 아직 킬러 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기술진, 팀, 자본력, 마케팅, 투자기관 기본 핵심만 확인, 공부하시고 마음 편히 잡수시길. 비트코인 방향성은 곧 메이저 중 선행 지표가 나올 것입니다. 1분기 트론, 2분기 이오스, BK 이더, 리플은 3분기. 그래서 마지막 이오스 선반영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 이오스 관련된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법천사님이 암호화폐 투자 비율이 자산 대비 몇 %인가 이렇게 한번 해서 수익이 얼마인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셔서 다음에 한번 진짜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나셨을 때 그때 한번 하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금액보다는 퍼센티지로, 지금 이 오연희 님도 써주셨는데 이 금액보다는 퍼센티지로 수익이 그냥 몇 %, 수익 났다 이렇게 한번 손실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다음에 그러니까 채널 중반에 왔을 때 우리가 현금화 일정 부분 했을 때 그때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채널 중반부 와서 현금화 해놓고 이 설문조사를 까먹으면 마법천사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때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비트 쇼청산 관련돼서 와사비님이 롱숏 비율돼서 이거를 지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롱숏 비율 지표로 보는 숏 청산 루머 검증 해서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이 초록색은 롱 물량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숏 물량이에요. 그래서 숏 물량이 이렇게 많아졌던 이 지점에서 오히려 이제 롱 물량은 반대로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었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지표가 마이너스 음의 영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숏 물량이 롱 물량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가고요. 이 비율을 보면. 그리고 만약에 롱 비율이 많을 때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0 부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을 때는 여기 0에 이제 근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숏 물량이 많았을 때 오히려 세력들은 그 숏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서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숏 물량을 정리할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숏 물량을 정리한 거예요. 손절을 한 겁니다. 숏 물량을 정리하니까 그때 단기적으로 빼주죠. 단기적으로 빼준다. 그래서 숏 물량을 정리한 사람들이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게끔, 그래서 다시 그래야지 숏을 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신 이 차트에서 이게 0 밑으로 음의 영역으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숏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이때처럼 세력 입장에서는 그 숏을 치는 개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올리고 그 숏을 친 그 개인 세력들이 매도해서 손절을 할 때 그때 오히려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손절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때 빼줄 겁니다. 빼주더라도. 예. 그래서 아마 개인들 그 옵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콜매도 치고 그 콜매도를 청산하거나 풋매도를 치고 풋매도를 청산하는 그 시점은 마지막 피크에 청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피크를 찍을 때 그때 참다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진콜을 당하거나 아니면 마진콜이 아니어도 그때 정리를 하는 게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네,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숏청산
지표 분석, 숏 청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현 지표를 확인한다. 빨간색 수직선으로 표시된 4월 23일부터 5월 13일 이 기간 사이일 것 같은데, 첫 번째 물량, 지표에서 빨간색 숏의 물량보다 초록색 롱의 물량이 현저하게 많았고, 두 번째 비율에서 음의 영향으로 숏이 훨씬 더 많았는데, 비트코인 고점을 찍으면서 5월 13일 숏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고점을 찍으니까 참다 정리한 거예요. 이 지표를 통하면 여러분도 롱과 숏의 비율을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와타비님이 굉장히 좋은 이 보조지표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혹시 아직까지 이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42분이 눌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기 바라고, 지금 840분이 보셨어요. 근데 좋아요는 이제 42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비트코인을 올려서 땡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 물량이 늘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이 추세가 상승장으로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장일 땐 그렇게 볼 수 없는데,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늘어나는 숏 물량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 추세에 따라서, 그 장의 특성에 따라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머니마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지금 이제 리플 차트를 이제 그려보셨더니 2017년도 3월 27일 오늘과 같은 시점으로 보고 날짜와 가격을 예상해 봤더니 41봉 287일에 걸렸다. 그래서 2019년 오늘을 기준으로 해봤더니 내년 3월 9일에 리플 가격이 신기하게도 120달러, 119.9달러가 되더군요. 그래서 데이비 슈왈츠가 얘기했던 120달러가 내년 3월 9일쯤 되려나, 뭐 그것보다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머니마니처럼 직접 한번씩,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쉽게 되진 않겠지만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이렇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배워가는 재미가 있고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렉스 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정작 영상 못 올리고 위안화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일단 중국 MLF 6일 대규모 만기 7위안 방어가 힘겨울 듯. 중국 인민은행이 심리적 지지선인 7달러를 달러당 7위안을 방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이 BOAML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달 6일 4,630억 위안의 규모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고, 인민은행이 대규모로 이제 유동성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을 풀었을 때 위안화가 이제 약세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인민은행이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6월 6일에 만기가 있고 그 만기 있기 전에 오히려 이제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6월 4일에. 그래서 6월 4일이 지금 차트들 다 몰려 있어요. 보면 위안화 차트, 원화 차트, 그리고 주식시장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도 차트 그 20일 이평선 올라오는 거 보면 그 6월 4일에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에 저는 본격적으로 뭔가 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위안, 결국에 인민은행은 7위안 넘지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막으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7위안이 뚫리게 된다, 그 금융세력이 7위안을 이제 위안화 약세 배팅을 해서 넘게 만들겠죠. 넘게 만들게 되면, 야 니들 이거 환율 조작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니들 위안화 약세해서 니들 수출 지금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상계 관세까지 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전 지금 중국이 넘어져서 막 골골대고 있는데, 뭐 얻어 터져서 골골대고 있는 상황에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마지막 뭐 발로 밟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이제 시진핑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또 기사를 공유를 해주셔서 한번 이 기사를 봤고, 이 기사를 보면 이 기사 내용 포함해서 보면 결국에 그 6월 4일에서 5일 6일 사이에 이런 이슈들이 다 몰려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로저버는 충분히 이런 정보를 이미 알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 걸 알고 그와 맞물려서 트위터에 그런 기사를 또 올리지 않았을까. 로저버뿐만 아니라 또 누구였죠? 베어러블 가이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의견 공유해 주시고 또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 정보 또는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시청해 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